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오늘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오늘 오전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과 관련해서 대선 개입은 아니며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개인의 일탈과 자유,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이버사령부 정치글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방부와 민주당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6개 나라 가운데 26위로 그다지 즐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만족하시는지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의 삶 만족하십니까? 입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 살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막 추워졌어요. 너무 춥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술 많이 드시면 굉장히 힘들겠어요. 네, 1차만 하고 다들 일찍 들어가셔야 될 날씨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정면 승부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군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군조사본부는요, 사이버 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등 총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칙을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창설된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4년 동안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치 관련 글이 15,00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옹호나 비판 글도 2,000건이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모 사이버 단장은 대응 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국방부는 밝힌 상태입니다. 문제는 국방부 설명에 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설명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와대 연루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통화 내역 그리고 이메일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의 연계된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지목하고 있는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과 그 이전 사이버 사령관인 연재우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문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다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검찰로 가보는 게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의 김수남 검사, 그리고 법무차관에는 김현웅 검사가 이렇게 임명됐다고 나와 있네요. 네. 네, 검찰
이게 원래 이게 검찰의 위계 질서가 이렇게 뚜렷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최동호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속보 한번 살펴보죠. 예,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소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처음이고요. 총 5번째 소환이라고 합니다. 조 행정관은 당초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으로부터 최동욱 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됐던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를 번복해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핵심은 결국 누가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했느냐 여기로 모아지는데요. 만약에 청와대 윗선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17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요. 보강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잡한데 여의도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국정원 개혁특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국회 예산 통제 강화 문제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 금지 문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서는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의 내부 붕괴를 바라면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게 북한의 대남 심리전의 핵심이라면서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요. 사이버 심리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공 수사권도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존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민주당은 폐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상시 국회 출입 문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야 간사들은요. 23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이렇게 잠정 결정한 상태인데요.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지 여전히 좀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대선 있었는지 딱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새누리당은 자축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요. 대선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시에 박근혜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대통령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야당의 대선 불복과 국정 발목 잡기에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더 많은 정치 역량을 발휘해서 야당과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요. 외치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반면에 내치에서는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바로 인사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사들의 쓴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최근 대선 1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상대책위에 참여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최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난 1년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경제민주화나 정치쇄신 등이 지난 1년 동안 껍데기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불통 지적이 가장 억울하다. 또 원칙대로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상돈 교수는 이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감점을 주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일적 생략한 채 결정해서 갈등을 더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 1년. 결국 삶의 질이 어떤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암울한 결과뿐입니다. 통계개발원이요. 오늘 한국의 사회동향 2013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업,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술로 괴로움을 달래는 성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우선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에 고통받는 대학생은 2008년 46%에서 4년 새에 2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또 소득은 줄면서 노인들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졌는데요. 노인의 빈곤율은 47%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마디로 2명 중 1명이 빈곤이라는 거죠. 또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봤더니 11점 만점에 6점으로 OECD 평균 6.6점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네. 자, 삶의 질이 1년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네. 네. 그 유지만 돼도 참 요즘은 좋겠다 이런 말이 예,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2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주변에 관련 차량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혼잡한 상황인데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퇴계로는 충무로역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각각 정체가 되고 있고, 을지로가 4가에서 1가까지 전 구간에서 시속 20km 미만입니다. 종로는 3가에서 2가까지, 반대편으로 흥인지문에서 신설동 쪽으로 각각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남대문로 을지로구역에서 한국은행 쪽으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밀리는 가운데 특히 남산 1, 3호 터널의 경우는 도심 강북쪽으로도 차량 밀리고 있고 동호로가 약수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대항까지 압구정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글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 예정된 발표식인가요? 아니면은 좀 늦었습니까? 빨랐습니까? 아닙니다. 본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수사 결과는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 전단 요원이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올해 10월 15일까지 모든 기관을 수사 대상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수사 대상도 모든 전 요원을 다 했습니다. 심리 전단 네. 요원 전부 다를 대상으로 했고, 네. 저희들이 객관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네. ID 또 IP 추적을 했고, 네. 또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도 했고요. 네. 각종 통신 자료, 핸드폰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 예. 했고 소환 조사 등을 했고요. 네. 그 결과에 보니까 심리전단 요원들이 그 SNS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네. 28만 6천여 개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정치 관련된 글이 1만 5천 건인데 네. 특히 저희들 정치 관여와 관련되는 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한 것은 2,100여 건으로 판단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이버 심리전 단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고 예. 그로 인해서 요원들이 이 부적절한 지시를 정상적인 업무로 착각해서 네.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 그 책임을 물어서 단장을 오늘부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게재된 그 횟수라든지 거래 예. 횟수 내용 등을 봐서 네. 다른 10명의 요원도 예. 형사 입건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수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중간 결과입니다. 중간 결과. 네. 네. 자, 객관적인 조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ID, IP. 객관적인 조사의 근거는 뭐죠? 이건가요? 예. 저희들 사이버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 개입 그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다 분석했습니다. 아, 예. 예, 오프라인으로는 대선 개입 관련된 군 내부 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네. 또 국가정보원과 연계가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화 네. 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다 분석했습니다. 네, 네. 또 다 소환을 해서 관련자들을 입체적으로 확인했는데 예. 대선 개입 관련된 지시나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은 발견을 못했고요. 네. 또 온라인상으로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사회 관계망 분석이라는 거 있습니다. 예.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걸 하면은 그 사이버 심리전단이 게시한 글과 예. 또 국정원에 게시한 글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공인된 분석 기법인데 네.
상관성이 0.5%쯤 나와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5 정도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보죠? 그렇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은 일반인들끼리 아무 상관없는 일반인들끼리 연관성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떤 기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결과고요. 그 결과를 보면은 네.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네. NLL과 같은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예. 요원들에게 과도하고 부적절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NLL과 뭐 특정 사항에 대해서 부적절한 지시, 그것이 지금 개인적인 착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2년도는 특히 그 NLL이라든지 또 천안함 폭침 문제, 연평도 포격 도발 등등 여러 가지 그 안보 사안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핫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제주 해군기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장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 요원들에게 그 정치적인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 네. 라는 식의 그 지시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단장 자신도 정치 성향 글을 네. 371건이나 써서 게시를 했고 예. 다른 요원들도 그 글을 활용하도록 네. 했습니다. 이러한 단장이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요원들은 안보 사안에 대응할 때는 네. 정치 성향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였고 네. 이걸 정상 활동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착각이라는 단어를 이제 2번 써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야권 쪽에서는 윗선 개입과 관련한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를 최초에 제기한 그 입장에서 야권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국방부 발표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100%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본부는 그 사이버 수사대 전원을 투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사치 수사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모든 기법을 네. 동원했지만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네. 하지만 그 의문을 제기한 거의 모든 사항들은 다 수사됐다고 봅니다. 예.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 구조로 봐서 네. 수사한 내용을 축소해서 또는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한 그대로 발표했고, 당연히 저희 국민들께서도 저희 발표를 믿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난 월요일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과 관련 댓글 활동 내용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보도된 내용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잘못된 내용이라 하면 녹취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되게 정치 관련 댓글과 무관하고 예. 특히 그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버 동향이라든지 네. 우리 전산망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녹취된 내용이고요. 네. 사이버 사령부가 한 것이고 또 이제 그래서 그 보도에 보시면은 녹취록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보도 내용에 댓글 작업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선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그 보도 내용이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오히려 더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또 그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언제 합니까?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초기에 그 최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네. 단장 지시로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됐습니다. 네. 예, 이건 작전 보안 차원에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얼마나 삭제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 모든 글 내용들이 빅데이터라고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예. 삭제된 내용까지도 상당히 복원이 될 수 있다 해서 예. 저희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빅데이터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하면 추가로 이 잘못된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낼 수가 있고 예. 그런 게 나오면 네. 최종 수사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보통 한두 달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네. 한두 달이 더 걸린다. 새해로 넘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질문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조금 이것과는 다른 질문인데 네. 국방부에서 아리랑을 비롯해서 우리의 소원 또 뭐 그날이 오면 등과 같은 노래들을 불원곡으로 지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의혹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에 네. 북한의 노래, 네. 휘파람 이런 것들이 네. 판으로 레코드 판으로 제작돼 가지고 네. 국내 시판된 적이 있습니다. 휘파람. 네, 네. 예, 그래서 북한 노래가 군에 들어갔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군에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장병들이 북한에서 하는 그런 것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 예하 부대에 있는 일부 부대에서 네. 노래방 장병들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방 기기를 많이 도입했는데 예. 그때 각 부대별로 너무 처지는 곡이라든지 또 같은 아리랑이라도 북한에서 부르는 아리랑은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부대별로 각자 노래방 기기 생산하는 업체에 이런 건 좀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게 리스 형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부대에서 도입을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니까 네. 교체를 합니다. 네. 네, 교체하면은 폐기를 하든지 그 교체한 것을 일반의 시중에 다시 팔 때는 군 부대에서 셋업한 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바꾸지 네. 않고 그냥 그대로 내보낸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노래방 기기 회사에다가 예. 앞으로는 군에서 사용했던 것은 반드시 새로 모든 걸 세팅해서 일반 시중에 내주길 바란다 하고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북한 노래 외에는 네. 다 부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바로 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 국방위의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중간 발표를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의원님께서는 오늘 수사 결과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셀프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부의 특성상 꼬리 자르기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제시하실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참담합니다. 아, 참담하다.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뭐죠? 말 그대로 지금 530 심리 전단장을 형사 입건하는 것 정도. 그러니까 구속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불구속 기소도 아닌 상태에서 형사 입건으로 끝내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530 단장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 이 사람이 이런 범죄적인 행위, 군 스스로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범죄 행위를 저지를 만한 범죄의 요인, 동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심리전단장만 해왔고 승진 한 번도 하지 못했고요. 예.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들처럼 국정원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승진이 꼭 아니다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직속 상관인 사령관이나 국방장관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야 되는데 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런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심리전단이 1년에 국정원 예산까지 치면 한 100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요. 100억 가까운 예산을. 네. 그 예산을 쓰면서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 직속 상관이 이 일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다. 네. 라고 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고 무능을 증명하기 때문에 오늘로서 옷을 벗어야죠. 옷을 그렇지 벗어야 않습니까? 된다. 예. 네. 저는 사실은 최소한 사령관 정도까지는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알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면피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사람은 견장을 차고 있는 지휘관도 아닌 중간에 과장급 부의사관인데 이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정말 군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네. 국정원, 청와대 이쪽과의 연계성 이런 것은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예.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조사본부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보면 국정원과 연계성을 확인하려면 가장 크게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근데 수사본부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판단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고요. 예. 문서로 오고 간 것이 없다. 이렇게 방금 대변인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국방부 장관도 합참의장도 육군참모총장도 몇 번씩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공문서를 보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만이 있으면 정치 개입이고 없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 좀 안 맞고 또 실제로 내부적으로 오고 간 문서들에 대해서를 집중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수사 결과를 쭉 보면 그거에 대한 의지조차가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번 중간 수사 결과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검이 모든 것에 결론을 내줄지는 못하겠지만 이 의혹들에 대해서 최소한을 밝히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하나로 보면 지금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활부대거든요. 예. 그러면 국방부 장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가 있는지 혹은 관여가 진짜로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수사본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단 1시간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셀프 수사의 한계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군 수사관은 군인과 군무원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군 검찰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나 혹은 다른 그 일반 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방부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국민들이 염려하고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혹은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에 대한 것인데 예. 군조사본부가 그 청와대에 있는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직접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간인에 대한 이제 수사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도 논의한다까지만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이제 별건의 특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별건의 특검을 말하는 겁니다. 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쨌든 간에 군 스스로가 밝히기를 정치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게시된 글이 정치인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말한 게 2,100건 정도에 가깝게 지금 스스로 밝혔고요. 예. 또 지금 이분들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술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치 행위에 관여를 했으나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저희가 많은 국정감사기관에도 제시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정희 대표 여러 정치인들을 대선 기간에 거명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는 글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왔는데 네.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어불성설이다. 자, 오늘로 대선을 치른 지 꼭 1년이 됐는데 이제 바로 예. 사이버 사령부 질문은 이 정도라고요. 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의원 아니십니까? 예.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평가를 국민들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은 국민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도 정말 안녕하신지를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의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여러분의 삶 만족하십니까? 인데요. 예, 삶을 만족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저희가 뽑으면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2736님은 이렇습니다. 예스입니다. 독재 정권인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물론 그렇죠. 9934님은요. 노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안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네요.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어떠신지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저희 YTN 라디오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네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 때문에 상당히 좀 묻혀 있지만은요. 바로 이 문제도 2라운드 정면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갑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도 지난 7일부터 13일째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요. 공항에 또 가지 않거나 또 언론이 또 보도를 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 마련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사업단의 민길숙 집행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사진을 보니까요. 언론 보도 사진을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그 대합실에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주무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농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도 공항이신가요? 예,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탑승객들이 좀 불편하겠어요? 여기는 탑승객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앞에 네. 보면 인천공항에 오기 위해서 공항 철도를 타고 오시잖아요. 네. 예, 그 공항 철도의 인천공항 역사 대합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이렇게 그 출입국으로 들어가는 그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또 잘 그 언론의 눈에 잘 안 띄었던 것 같은데 왜 또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인천공항이 개항된 지 이제 13년째인데요. 예. 13년 동안 인천공항에 이런 일하고 계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네. 단 한 번도 이제 저희에게 월급을 진짜로 주고 있는 공항공사와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항공사가 각 이제 이 외주화되어 있는 협력업체에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협력업체들이 중간 착취가 매우 심한 구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13년 동안 쌓여왔었고, 네. 그 13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이제서야 이제 터지게 됐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2월 7일부터 네.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해서 현재 13일째 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간접 고용 언급해 주셨는데 인천공항 측에서 보면은 직접 고용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파업하시는 분과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네.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저희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보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 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원청 사용자가 이런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인 공항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매우 풀리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원청업자인 인천국제공항, 그렇죠? 예. 8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아닙니까? 세계가 자랑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사측에 대해서 협상 또는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그 8년 동안 세계 서비스 평가 1등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이 사실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임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업체의 중간 착취가 심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 요구는 당연히 늘 있어 왔던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활동을 노동조합 법에 의거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청 사용자는 우리하고 노사관계가 아니니까 노조활동 우리가 굳이 보장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노조활동을 좀 방해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청 사용자가 그러면 직접 대화를 한번 해보자. 창구를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제 공항공사가 답을 해줄 것을 기다리고 거죠. 있다. 앞서 그 중간 착취가 심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중간 착취의 예와 또는 이 중간 착취에 대해서 공항공사 측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내 하도급, 그러니까 원청 사용자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법원의 판례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협력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주면 지금 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 인건비를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 좋은데 총액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상위 직급은 기준에서 200% 이렇게 받아가는 것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 하위 직급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는 76%까지 받거든요. 근데 다 총액 대비를 해서는 100%를 다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이렇게 차익이 심하게 발생하고 또 복지비로 공항공사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100% 다 지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혀 지금 사측에서 특별히 답을 주는 거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와는 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업체 쪽에서는 핵심적인 요구에 대해선 공항공사가 지시가 있어야지만 답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교섭에 진전된 내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원청인 공항공사가 이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공항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간담회 이런 것만 진행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해법을 찾기 위한 이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직위 해제되고 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같이 하고 있는 이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부장을 비롯해서 간부 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들었고요. 어제 한 9시경에 발부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게 어제 처음 노숙을 하신 거고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그저께부터 그저께부터입니까?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파업을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파업권이 없어서 그냥 이 파업 집회에 참여를 해주고 있는 다른 조합원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전체 조합원 1,900명인데. 1,900명? 이 조합원들이 파업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사표라도 내고 이 문제 답 찾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 조합원 사표를 결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답이 없다면 저희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조합원들 지금 2박 3일 동안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지금 되게 뜨거운 상태라 답이 없다면 장기화 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또 사측 또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은 지금 사표를 고려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똑같이 쓰려면 쓰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파업이 13일째 되다 보니까 사실 공항공사에서는 저희의 노동을 되게 하찮은 노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탑승교를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항공기 스케줄에 지연이 발생하는 사태들도 좀 있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일하던 자리에 이제 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다 돼갔고요. 아무리 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 공항사업단의 민길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연말인데 좀 우울한 인터뷰를 계속해서 저도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정면승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여러분의 삶 만족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Yes or No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